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고처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까지 롤러코스터를 보이면서 급변동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정말 갈피를 잡지 못했었고요. 혼돈의 증시였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혼돈의 증시, 국고초 1부 저 감은숙과 함께 하신다라면 이 지금의 위기를 또 현명하게 잘 또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얘기가 있듯이요.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또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 저와 함께 또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처 1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 아래로 나가는 번호 4941-0225번 그리고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시간에 전화가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만 꼭 메모를 했다가 또 주말 공개방송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어김없이 시청자들을 위한 선물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이런 선물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제가 시황과 또 그날의 이슈, 또 전일 미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오미주 오늘의 미인주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미 1000명은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매일 아침 8시 30분 와우넷 홈페이지 감은숙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내용들을 꼭 챙기셔서 하루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시장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강의 내용 대신 시장 얘기를 조금 길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트럼프의 관세, 여러 가지 지표의 발표 이런 가운데 또 국내 증시는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또 이슈도 생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준비해야 될지 먼저 한번 국내 증시의 지난주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두말하면 잔소리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혼돈의 글로벌 증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랙몬데이 아시아 주요 증시가 초토화가 됐던 그런 모습이죠. 하락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에 발동하면서 5%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었고요.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대만 각권 증시, 상해 종합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날 트럼프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발표가 바로 있기 전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한 가운데 이 90일 유예가 될 수 있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갑자기 반등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 뉴스가 가짜 뉴스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시 급락을 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결국은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90일 유예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을 제외하고 그러면서 시장은 또 미국 증시도 한 주간 내내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품목 관세로 들어갔던 그런 모습이죠. 전일에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또 급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바로 상호 관세 90일 유예로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에 품목 관세가 자동차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흐름들은 90일 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은 또 오랜만에 비만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펩트론이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또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유고비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뉴스들과 함께 또 초반에 있는 항상 매년 초에 있는 학회들을 통해서 비만 관련주, 암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들이 강세였는데 어쩌면 또 트럼프의 관세에서 어느 정도는 유연한 섹터였기 때문에 강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의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과 상승 사이트카가 발동하면서 정말 이 냉탕 온탕을 퐁당퐁당이 아니라 풍덩풍덩의 그런 어떤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됐고요. 또 환율이 1,480원까지 움직였다가 1,430원대까지 롤러코스터를 보였었고 이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 지수가 급락하면서 국채금리라든지 금값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지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우리는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금값이 오른다거나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기는 하지만 이런 가운데 너무 시장이 초토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금도 팔게 되고 현금을 선호하면서 장롱에 현금을 쟁여놓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을 때에는 금값마저도 하락했었지만 결국은 다시 트럼프의 관세 유예와 함께 금값도 상승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조기 대선의 흐름 가운데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정책 관련주들과 인맥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각종 종목들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복되는 정책들은 또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세종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조선 방산업종들이 오르게 되자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들은 잠시 또 숨고르기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게 9일 같은 경우 반대 매매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면서 166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이루어졌던 모습입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46억 원 정도를 보였고요. 2월에는 52억 원 정도, 3월에는 63억 원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4월 달 9일 바로 반대 매매가 166억 원에 다르게 되면서 4월 9일 하루 규모만 봤을 때에도 역대 최대의 반대 매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얼마나 많이 반대 매매가 속출이 되면서 손해를 받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관세에 울고 웃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 중국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 대중관세는 145%를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의류, 컨텐츠, 항공주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었죠. 트럼프의 의중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중관세를 145%를 발표하면서 그 와중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 좋은 제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정말 경제의 대통령답게 밀당에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을 보시면 미국 대형주들이 M7 업종들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7.27%가 급락했던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6.74% 같이 급락했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애플, 알파벳의 주가의 흐름들이 급락을 했었고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31원대의 약세를 보여주었었고 대만 같은 경우도 22조 원의 금융 안전 기금을 또 선포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3대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도표 보시는 것처럼 S&P, 다우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일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반등이 이어졌던 모습들인데요. 이 반등의 흐름은 다우지수가 1.56% 상승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1.20%, S&P가 1.81% 상승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전일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트럼프의 입김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증시의 흐름들이 상승했던 흐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번 주,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에 증시에 대한 전략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시황과 다음 주에 체크할 내용들, 그리고 또 쉬어가고 있는 정책 관련주의 대응 전략들, 이런 내용들은 국고처 일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 아침 10시 이 시간 이후인데요. 정치 이슈의 지속 가운데 지금 필요한 국내 증시의 대응 전략, 그리고 4월 13일 밤 9시 여러분들과 함께 혼돈의 글로벌 증시, K 증시의 돌파구,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또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못다한 종목 상담에 대한 얘기들도 요 토요일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로 전화를 주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매일 아침 1시간 반 이상 제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는 좋은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오미주의 수익률이 또 엄청나거든요. 중요한 건 신청만 해놓으시고 가만히 기다리신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신청하시고 와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모닝 인사이트 리포트 게시판을 클릭하시게 되면 신청하신 분들만 이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지금 신청은 한 1,400명이 하셨는데요. 아침에 접속하셔서 클릭을 하시는 조회수는 100명, 120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이 아까운 자료를 놓치고 계신다는 거죠. 항상 신청하시고 와우넷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상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1부만의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 번씩 되짚어보면서 한 주간의 흐름을 또 체크해드리고 다시 제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부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에 지난주에 상담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짚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짚어드리지 못한 몇 개 종목들은 잠시 후 10시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리뷰 말씀드리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꿈비라는 종목입니다. 15,000원에 20% 비중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꿈비는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출산 정책주의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굉장히 수익률도 좋을 거고 급등세가 이어질 거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기분 좋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상담했을 때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지금 그 다음날 월요일 날도 상한가를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 15,870원을 찍으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을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챙기셨다면 정말 잘하셨고요. 현재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혹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지금 저출산 국가인데 저 정도로 출산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에 대한 문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인구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꿈비는 저출산, 지금 이번에 출마하는 대통령들의 1호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주가의 흐름이 지난번에 갭 상승했던 자리,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임에도 이렇게 정책주들이 그날은 급등을 했었어요. 이 자리 12,000원짜리를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4월 8일 거래량만큼만 나와준다면 전고점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 상담해 주셨던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저출산 관련주들 꿈비를 가지고 계신 분을 비롯해서 제로투세븐이라든지 SAMG, 엔터 이런 종목도 공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이 바로 아모레 퍼시픽이었습니다. 11만 8,500원에 10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고서 월화수의 조정을 받았었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로서 중국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보다 그 외에 여타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과거의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방판, 최근에 또 인플루언서들의 화장품 판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전 같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이미지 브랜드는 좀 적지만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11만 8,500원, 목요일, 금요일 화장품 업종들의 강세 흐름과 함께 반등이 나왔습니다. K뷰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다시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우상향이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8,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11만 5천 원이 1차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12만 1천 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아래로 지지 라인은 10만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삼성전자 7만 2,500원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밑으로 하락하고 난 이후에 월요일 날 어김없이 블랙 먼데이 때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수가 2,300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급반등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다시 목요일 날 트럼프의 관세 유예와 함께 반도체 업종들의 상승, 반등이 나왔던 흐름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삼성전자는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7만 2,500원에 우리 매수하신 삼성전자의 투자자가 아무래도 이 4만 9,900원까지 버티셨는데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드려도 매도를 못하실 거다라는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시고요. 다행히 지난 금요일 전일장에 반도체 기업들을 비롯해서 애플의 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 지수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중이 13%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전고점 6만 2,5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6만 5천 원 이렇게 보시는데 그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만 5천 원 이하 제가 5만 원 초반대에는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비중이 늘으셨다면 일단 6만 2,500원까지 보시라는 전략 드리고요. 지난주 전화 상담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저점은 지나갔다라고 보여지면서 이제는 지난 3월 달에 보여주었던 고점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입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또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삼성전자와 흐름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금요일장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목요일장에는 사실 갭상승이 나왔다가 오히려 음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 지금요.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아침에 8시 프리마켓에서 미국 시장이 오르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됩니다. 물량도 많지 않은 종목으로 급등을 시켜놓고 그리고 정규 시장 시작 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정규 시장에는 지수는 그날도 사이드카가 상승 사이드카가 발송됐었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주가의 흐름을 보면 프리마켓에서 주가를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장중에는 드라마틱한 반등이 안 나오고 오히려 프리마켓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장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은 없고 먹을 게 없고 계좌만 그냥 조금 올라왔는데 프리마켓 시장보다 훨씬 더 잔고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도 목요일장에는 지수 반등이 나왔지만 반도체 소보장들은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테크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수급 때문에 이렇게 꺾였던 흐름이고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는데요. 일단은 저점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조금 더 태우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1차 목표 주가 4만 원 정도 보시고 2차 목표 주가는 4만 7,500원. 그 정도까지 보시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익 구간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삐아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죠. 자, 삐아. 아까 아모레퍼시픽하고 좀 중복되는 그림입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반등이 잘 나오다가 월요일, 화요일장 사실 월, 화, 수는 상승한 종목은요. 정책주 말고는 없었습니다. 월, 화, 수 하락하고 난 이후에 목, 금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세가 이어지는데요. 16,800원 정도대가 목표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30% 정도였는데 1차 목표 주가 12,000원 보시고요. 12,000원을 돌파한 다음에는 1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매수가까지 안 오더라도 비중이 30%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상담 종목들 리뷰를 한번 봐드렸고요. 이 시간에 못 봐드린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잠시 후 10시 공개 특강에서 한 번 더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